자, 3번 취득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자, 수뢰죄와 달리 현실적으로 취득했을 때 기수가 됩니다. 단순한 요구 약속만으로는 기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점에서 뇌물죄와 다릅니다. 뇌물죄는 요구 약속만으로도 기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배임수재죄는 취득만이 기수가 되고 요구 약속만으로는 기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또 취득은 부정한 청탁과 관련 맺었을 때 기수가 되는 겁니다. 관련성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시점을 보면 동시, 사전, 사후를 불문합니다. 또 현실적 담당을 요한다 하면 틀립니다. 담당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X입니다. 자, 밑에 판례인데요. 제가 개정형법 말씀드렸죠. 요 제3자라고 하는 부분이 2016년도 5월 29일 날 추가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전에는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했을 때는 죄가 되지 않았는데 개정형법부터는 죄가 되는 겁니다. 자, 개정형법에 따랐을 때 이 제3자에는 뭐가 포함되지 않느냐면 타인 사무 처리를 위임한 자는 이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밑에 거 볼게요. 자, 타인 취득이라고 했을 때 기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취득했을 때 기수가 되는데 누가 취득하는 겁니까? 타인 사무 처리자가 취득했을 때 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정형법에서는 요 제3자가 추가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인 사무 처리자, 이 처리하는 자가 취득했거나 아니면 제3자가 이렇게 취득했거나 했을 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타인 사무 처리자가 아닌 그 사무 처리를 위임한 자, 그 위임한 자 있죠? 위임한 자인 타인은 위임한 자 바로 그 자가 타인입니다. 이 자는 이 제3자에 포함되지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 자가 취득했다 할지라도 자, 요 사무 처리를 위임한 자가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배임수재가 된다 안 된다? 배임수재가 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판례를 보도록 합니다. 자, 쭉 넘기면 여기죠. 자, 인정되지 않는 판례 2번을 봅니다. 2번. 자, 방금 말씀드렸죠. 취득은 누가 취득하는 것이다? 처리하는 자가 취득하는 것이다. 그쵸? 타인 사무 처리자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타인이 누굽니까? 그 타인이 타인 사무 처리자죠. 타인 사무를 위임한 자죠. 이 사람이. 가로 열고 사무 처리를 위임한 자인 타인입니다. 위임한 타인. 그쵸? 이 자가 취득했을 때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 예가 바로 2번이죠. 여기서 이 조합 이사장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타인 사무 처리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자, 도자기 축제 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된 회사로부터 조합 운영비 지급을 약속받고 위축제가 끝난 다음에 운영비 명목으로 3천을 받았는데 3천을 받아서 내가 먹은 게 아닙니다. 3천을 받아서 내가 먹었다면 당연히 죄가 되겠지만 그 돈을 어떻게 썼습니까? 조합 운영비를 쓴 겁니다. 조합 운영비. 이 조합이 누굽니까? 이 조합이 바로 타인 사무 처리를 위임한 자인 겁니다. 이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내가 꿀꺽한 것이 아니라 조합이 꿀꺽한 것이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됐죠? 자,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자, 기자잖아, 기자. 기자인 피고인들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신문사로 하여금 금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취득 누가 있습니까? 취득은 신문사가 있습니다. 신문사가 누굽니까? 신문사가 기자를 채용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문사가 타인 사무를 위임한 자인 겁니다. 그렇죠? 이 기자는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고. 그래서 이 신문사는 제3자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신문사가 돈을 받은 것은 제3자도 아니고 타인 사무 처리자도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돈을 받았다 할지라도 무죄다. 그 뜻이죠.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는데 기부 누가 받았습니까? 내가 받았습니까? 아니죠. 학교 법인이 받은 겁니다. 역시 학교 법인은 이사장에게 사무를 맡긴 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학교 법인이 꿀꺽한 것은 이사장이 내가 꿀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임 수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별표 색깔을 한번 칠해볼까요? 여기 그 타인이 누군지 아시죠? 그 타인이 바로 사무 처리를 위임한 자인 겁니다. 위임한 자. 그게 조합인 겁니다. 여기도 신문사인 겁니다. 학교법인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판례번호 똑같죠? 여기 3번 판례 보시면 판례번호가 2021년도 하면서 2019도 17102잖아요. 이 판례죠. 2019년도, 2021년도, 2019년, 그쵸? 이 판례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 판례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 구형법이 뭔지 아시죠? 이 구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개정형법 그 전에 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신설되지 않았을 때 옛날 법인 거죠. 그때 요 다른 사람이 취득했다 했을 때 이 다른 사람이 제3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당시에는 이 옛날 법에는 제3자 처벌조항이 없었지. 그쵸? 그 조항이 신설된 것은 2016년도 이후니까요. 그래서 제3자가 취득했을 때는 죄가 되지 않는데 예외가 있어. 그게 뭐였냐면 제3자가 받았다 할지라도 사자가 받거나 대리자가 받거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 자가 받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가 받게 되면 이 동그라미 친 사람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사람은 이자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거야.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동일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사자가 받거나 대리인이 받거나 생활비 부담하고 있는 자가 받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가 받았다면 내가 받은 거가 똑같은 거야. 내가 받은 거가 똑같기 때문에 굳이 제3자란 말을 안 써도 되는 거야. 그쵸? 그때는 그때도 죄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개정 전의 형법을 할지라도 요 동그라미 신사가 받았다면 배임 수재가 된다. 이런 취지로 요 판례는 뭐 뇌물죄도 있죠. 뇌물죄도 있는 겁니다. 뇌물죄에서도 제3자 뇌물 공여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수뢰죄로 인정했죠. 그 부분은 뇌물죄 할 때 배울 겁니다. 자, 노트 한번 가봅니다. 이 노트가 옛날 노트입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질 않았어요. 이제 조만간 개정이 될 텐데 일단 이 옛날 법입니다. 국법 하에 법조문을 보면 여기 제3자가 없잖아요. 제3자가 없다는 것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옛날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취득은 누가 취득을 한다? 타인 사무 처리자가 취득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은 이제 옛날 법이니까 죄가 되지 않는 거였는데 이것을 동그라미 칩니다. 지금은 됩니다. 지금은 현행법에 따라서 죄가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것도 지웁니다. 지워서 법이 개정됐으니까요. 배임 수재가 안 된다는 부분을 된다로 바꿉니다. 그리고 요 예외라고 하는 것도 지웁니다. 그리고 밑줄 긋습니다. 이거 밑줄 긋게요. 가족, 사자, 대리인, 채권자, 생활비 수령자를 이렇게 화살표를 합니다. 동일시된다. 이렇게 하시고 죄가 됩니다. 이건 바뀐 거 없어요.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다 죄가 됩니다. 됐나요? 이제 바뀐 부분은 제3자가 원칙적으로 되질 않았었는데 지금은 되는 거로 이것만 바꾸시면 됩니다. 노트에서.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이라는 타인 사무처리자가 을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잖아요. 받죠? 이렇게 받는 거예요. 받으면서 돈을 직접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갖다 줘라고 하면서 돈을 이 사람이 이렇게 주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지금은 당연히 제3자가 받아도 죄가 되지만 그쵸? 옛날에는 안 됐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제3자가
여기 가족 이런 사람이었다면 내가 받은 것과 쌤쌤이기 때문에 이 가백의 배임수재가 된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 자 밑에 판례 보면 청탁의 대가가 있고 청탁의 대가가 아닌 게 있습니다. 그 외라고 하는 것은 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가라는 성질도 있고 대가라는 성질이 아닌 것도 있을 때, 근데 그 양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면 그때는 전부입니다. 빨간 펜 전부 동그라미. 뇌물죄에서 많이 나오는 판례입니다. 여기서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됐고, 자 죄가 되려면 대가, 살해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밑에 딸 나와 있죠? 아들 나와 있습니다. 동일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받은 거나 딸에게 받게 했거나 라고 했을 때 쌤쌤이기 때문에 배임수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이사인데 그 회사 명의로 돈을 받았죠? 라고 했을 때 내가 받거나 회사 명의로 받거나 쌤쌤이라는 거예요. 쌤쌤. 그래서 배임수재가 된다는 겁니다. 굳이 제3자란 말을 안 써도 그쵸?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사후에 받았죠? 여기도 사후에 받았죠? 여기 사직서를 내고 받았죠? 받긴 받았는데 그게 전부 다 대가성을 띈다면, 자 대가성, 관련성을 띈다면, 여기도 관련성을 띈다면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원래는 뇌물죄로 가게 되면 뭐 사후수뢰죄라는 게 별도로 있지만 여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뭐 사후 배임수뢰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제목은 배임수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조문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1번, 2번 묶으시면 되네요. 자, 비슷한 판례는 비슷한 것끼리 묶으시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을 받거나 카드를 받거나 라고 했을 때 소지하게 되었다면 취득으로 봅니다. 취득으로 본다는 말은 기수다 이런 말이죠. 자, 됐고, 청탁 관련성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상식이고요. 다 봤죠?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손해 발생을 요하느냐 말씀드렸습니다. 요하지 않는다고요. 취득하면 기수가 됩니다. 그쵸? 이퀄 기수다. 옆에 임무이배 X, 손해 X 이딴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손해 X 이딴 거 필요 없다. 여기 취득하면 기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배임행위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배임까지 갔지? 그러면 경합범이 됩니다. 죄가 둘 다 된다는 겁니다. 자, 판례 봅니다. 취득 동그라미 기수가 됩니다. 굳이 안 적어도 되겠죠? 자, 부정행위, 배임행위 X, 청탁에 따른 일정행위, 그게 배임행위잖아요. X, 그딴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취득만 하면 기수가 된다 했는데 요구 약속만으로는 안 된다 했죠. 그쵸? 그러면 미수잖아요. 배임수재는 미수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학설 얘기입니다. 다수 학자들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조심하셔야 돼. 근데 우리 판례는 여기 별표 쳐보세요. 우리 판례는 학자들과 좀 다릅니다. 빨간색으로 취득만 했을 때 기수가 된다. 자, 그래서 요구 X, 약속 X인데 죄가 무죄잖아. 그치? 그렇잖아요? 그래서 해설도 제가 적어놨어요. 다음 페이지 가보면 이론적으로는 미수가 돼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학자들 얘기입니다. 판례는 미수를 판단 안 했어요. 그냥 무죄라 그랬습니다. 무죄. 그래서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배임죄 미수가 아니라 무죄라고요. 판례대로 푸셔야 됩니다. 이 조문 이 판례 그대로 내고 미수다 그러면 틀려요. 자, 몰수 갑니다. 자, 여기 한번 끊어볼게요. 끊어보면 자, 배임수재죄 필요적 몰수 조항이 있었죠. 여기서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에는 뭐뭐뭐뭐를 가리키는 것이지 뭐뭐뭐 행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는 말은 둘 다 된다는 거야. 그쵸?
이거 해석 잘 하셔야 돼요. 배임, 수제제의 목적물만, 수제제의 목적물까지 동그라미 1번. 배임, 수제제의 범위는 취득한 목적물이자 증제제의 범위는 공유한 목적물, 동그라미 2번. 둘 다 된다고요. 둘 다. 동그라미 2번은 되는데 동그라미 1번은 안 된다 하면 틀려요. 기출됐어요. 그래서 이 필요적 몰수를 규정한 사망의 의미는 1번, 2번 둘 다 된다는 것이다. 법원 행정고시 문제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은 쉽지. 그 다음은 뇌물죄랑 똑같으니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줬잖아요. 그랬을 때는 누구로부터, 그쵸, 증제자로부터 몰수하거나 이자가 수가 없다면 쓴 만큼의 액수를 추징하면 되겠죠. 누구로부터? 증제자로부터. 이것은 뇌물죄랑 똑같아요. 자, 공범 갑니다. 공범 보시면 지금 공범자끼리 나눠 가졌잖아요. 지들끼리 나눠 가진 거예요. 지들끼리 내부적으로 분배를 했다라고 했을 때 별도로 따로 배임, 수제죄, 증제죄는 되지 않습니다. 지들이 나눠 가진 부분이라서. 공범일 때 밑에도 똑같아요. 공모관계자, 그렇죠? 일부를 뭐 되돌려받기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돈을 주고받고 했잖아요. 그것은 지들끼리 나눠 가진 부분이라고요. 내부적 이익 분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별도로 이런 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팔레나 별표가 되었다는 것은 기출되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도 보시면 지금 갑회사를 관리하는 을이잖아요. 이 갑회사를 관리하는 을이 맞죠? 갑회사가 사업용 부지로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 가등기 일을 해두었는데 위 토지를 매수하려는 병에게서 가처분을 취하해 달라는 명목으로 지금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인데 이 가처분을 취하해 달라고 하는 것이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을이 받은 돈은 배임 수재가 되는 거야. 을이 받은 돈은. 그렇죠? 그렇지만 병이 가처분을 취하해 달라는 명목으로 준 돈은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없이 땅을 사려 하겠지. 이거 있는 상태로 땅을 사려 하겠습니까? 땅을 사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가처분 취하해 달라. 이건 당연히 사회상계 위배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배임수 증제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쵸?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을이 받은 돈만 죄가 되는 거고 병이 준 돈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죄수관계 보시면 동일인일 때 여러 차례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아래 반복해서 행해졌다면 포괄일지가 됩니다. 이 논리는 법리는 총론시간 포괄일지에서 배우죠. 근데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명목도 달라요. 그치? 청탁의 명목도 다르고 각각 돈을 받았다면 포괄일죄가 아니라 그때 뭐가 된다? 그때는 경합범이 된다. 실경이 된다. 하는 얘기고 뭐 옛날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총론 시간에. 타지관계 읽어보시고요. 배임죄와 어떻게 다른지, 수뢰죄와 어떻게 다른지 도표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많이 다르죠. 배임죄는 이득만 객체였지만 수재죄는 재물도 되고 이익도 된다. 그리고 여기는 청탁이 요건이 아니었지만 여기는 부정한 청탁이 요건이다. 배임은 배임행위가 있어야 되지만 이건 요건이 아니죠. 손해발생이 요건이었지만 여기는 아니죠. 제3자 이익취득은 둘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없었지만 지금은 있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자, 뇌물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배임수재는 일반 사인이 주체이지만 수뢰죄는 공무원이죠. 물론 중개인도 있지만 공무원이 대부분이죠. 부정한 청탁이 요건이지만 수뢰죄는 그게 반드시 요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요건인 것도 있어요. 요건인 죄도 있지만 단순 수뢰 같은 경우 그게 없잖아요.
이것을 반드시 필요로 하진 않는다. 수재는 취득이 기수이지만 수뢰죄는 수수, 요구, 약속이 전부 다 기수가 됩니다. 수재죄는 미수가 있는데 뇌물죄는 없습니다. 둘 다 필요적으로 몰수 추징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았듯이 배임 수재죄와 배임죄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수재와 배임죄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일반법 특별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완전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죄로 봅니다. 자, 그런 취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